자, 주택상환사채입니다. 작년에 나왔죠. 주택상환사채는 뭐 채권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공부에서 채권이 4개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마지막 오늘 배우는 채권인데,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보면, 첫 번째가 국토개입법 매수청구권에서 현금 매수가 원칙인데, 매수무자가 지자체고 소유자가 원하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게 도시공개시설 채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에서 채권이 나오냐면 도시개발법 수용할 때 현금 수용하고 나면 현금으로 주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거 나왔죠. 그죠? 세 번째는 도시개발법 맨 끝에 시설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에 자금 조달할 목적으로 도시개발 채권을 시도가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주택상환사채. 주택상환사채죠. 자, 주택상환사채인데 어떤 글자가 키워드입니까? 주택상환사채 키워드 제일 중요한 글자. 그죠? 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글자는 채? 채나엘. 전부 다 채라. 도시개발 채. 그 다음에 토지상환 채. 도시공개시설 채. 다 채이기 때문에 채는 중요한 글자 아니야. 채권이라서. 두 번째 중요한 건 상환이죠. 그죠? 상환. 그래서 사채입니다.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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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주택상환사채거든요. 주택상환사채. 그러니까 주택상환 사가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회사채다 이 말입니다. 회사채. 뭐로 상환하겠다? 나중에 주택으로 상환을 하겠다라고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채권을. 누가? 사업 주체가. 근데 사업 주체가 발행을 할 건데 뭐예요? 사채죠. 그러니까 사업체 중에서도 누구만 발행할까요? 사업 주체 중에서도 누구만 발행할까? 사가 발행한다니까. 사채니까 사가 발행한다니까요. 그래서 사업체 중에서 모든 사업 주체가 아니고 주택, 공, 사. 그 다음에 등록 사업 주체 중에서도 누구만 사니까 법인이죠. 얘들만 발행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내한테. 그럼 나는 채권을 받아서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럼 뭐 줘야 돼? 돈 줘야지. 돈. 뭐만큼? 주택 가격만큼. 왜? 뭘 줄 거기 때문에? 나중에 만기에 주택을 줄 거잖아. 그죠? 그래서 주택 가격만큼을 주는 겁니다. 주택을 언제 줘요? 나중에 줘요? 지금 줘요? 나중에 주죠. 그러니까 돈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짜리로 줄 수도 있고, 내가 돈을 먼저 주니까 깎아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있죠. 깎아주는 게 아니고 할인해달라고 할 수 없어요? 있죠. 우리가 이제 채권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액면 금액이 100만 원입니다. 그럼 100만 원 주고 삽니까? 아니면 80만 원 주고 삽니까? 80만 원 주고 사죠. 그리고 10년 있다가 100만 원 받죠. 그죠? 그러니까 이자율만큼을 할인해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만큼을 액면할 수도 있고, 할인 발행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액면 발행할 때는 돈을 먼저 주지만은 액면 발행할 때는 주택에 P가 붙어 있으면 그때는 사업주체가 액면 발행해도 발행이 잘 될 거기 때문에 액면 발행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할인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돼요? 받았죠? 그러니까 값이 뭐가 돼요? 채권자이가? 그리고 주택공사하고 법인인 등록사업주체는 발행자죠. 이면서 채무자가 되겠죠. 채권은 만기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만기에 지급해달라고 지급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급을 못 하는 게 부도거든요. 그럼 지급해준다 안 해준다?
해주겠죠. 지급해주겠지 뭐. 뭐로 지급할까요? 주택으로 지급하겠지 뭐. 주택으로 지급하겠지 뭐. 그리고 주택공사나 그 다음에 법인인 등록사업체가 발행하기 때문에 너 마음대로 발행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승인을 받습니다. 누구한테 갔어? 요거는 국장한테 가요. 주택상환사채는 누구한테 간다? 국장한테 가고. 법인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전주에 법인 등록했잖아요. 그죠? 등록할 때 자본금이 얼마였어요? 3억이었죠. 근데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고 그러면 주택을 짓는다는 이야기야, 이거. 그렇잖아. 봐봐. 한번 생각해봐봐. 나 배운 거라니까. 응용을 하자고. 응용도 아니다, 이거는. 봐봐. 등록할 때는 3억이었잖아. 3억의 자본금에다가 기술자가 한 명이었잖아. 시공할 때는 5억으로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다고 주택을 지어 주는 거 아이가? 그러니까 시공을 한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자본금 얼마? 5억이 돼야 돼요. 그리고 3년간 몇 개? 300개를 이상 지어본 실적이 있어야지 발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법인은 민간입니까? 공공입니까? 민간이죠. 부도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공법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민간이 발행하는 채권은 전부 다 뭐 받아라? 지급 보증을 받아야 돼요. 지급 보증. 지급 보증을 받기 때문에 등록사업주체가 나중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말소되면 사채 발행한 것은 무효가 됩니까? 말소된다 하더라도 사채 발행한 것은 유효합니까? 유효하죠. 뭐 받아놨기 때문에? 그 보증을 받아놨어 그래요. 그리고 주택상환사채는요, 만기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몇 년? 3년. 왜 하필 3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주택으로 상환하기 때문에 주택이 지어지는 기한이 통상적으로 착공 들어가면 2년은 넘고 3년 사이 정도 걸린다라고 해서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주택상환사채는요, 주택으로 상환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채권자가 원하면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끝. 설명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환자가 두 번째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그죠? 상환자가 두 번째 포인트는 이유는 공법에서 여러분 상환자란 말이 들어가면 전부 다 무슨 증권이에요? 그렇지. 아우, 잘한다. 김영증권은 두 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양도하려고 그러면 어디에 이름을 적어야 되고, 그렇죠. 원부. 그 다음에 대항하려고 그러면 대항력. 어디에 이름을 적어야 된다? 채권. 그리고 이제 공통입니다. 주택상환사채, 토지상환채권. 공부에서 상환자 들어가는 게 두 개 있잖아요. 그죠? 김영증권의 특성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볼까요? 누가 발행한다고 돼 있네? 사 적어놔. 사라고. 국장 승인. 자본금이 얼마? 등록사업체. 법인이 하려고 그러면 자본금이 5억. 건설업 등록. 3년간 300개. 실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발행할 때도 3년 평균만큼만, 3년 평균 호수 이내로 발행해야 됩니다. 발행할 때는 액면 내지는 할인 발행할 수 있다고 했죠. 액면이면 주택가격 10억, 할인은 좀 깎아주는 겁니다. 이자율만큼을 이제 할인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김영증권 명의할 때 어디 적으라고 했습니까? 원부. 대항하려고 그러면 채권기재 대항할 수 있다. 효력. 등록사업주체는 금융위한테 뭘 받아라? 보증. 그러니까 등록사업체는 보증받아라니까 주택공사는 보증을 안 받죠. 그죠? 그 다음에 사채 발행할 때는 상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상법. 상법이 일반법이거든요. 주택법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뭐가 우선한다는 얘기입니까? 상법이 우선합니까? 주택법이 우선합니까? 주택법이 우선하죠. 주택법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이 적용이 되니까, 그죠? 그리고 등록사업자 발행은 등록이 뭐 됐다 하더라도, 말소가 됐다 하더라도, 그가 발행한 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왜요? 그래, 보증받아 놨잖아. 이럴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보증을 받아 놨잖아. 적어놔라. 보증받아 놨다, 아이가. 이렇게 적어놔라. 만기는 몇 년 초과 금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이때 만기의 의미는 사채를 발행할 때로부터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으로 한다. 만기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3년을 초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사채를 오늘 발행했거든요. 그 만기를 2027년으로 잡았어요. 그럼 2027년에 주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을 주는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일까지. 그러니까 27년에 만기될 때 주택 공급을 언제 해준다는 걸 계약을 또 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환 의무. 사채권자가 원하면 현금으로 줄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다고 했죠. 채권자가 원하면 현금으로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막 속출해가지고 주택에, 그죠? 필요가 없다. 사용용도는 뭐 주택 짓는 용도로 쓰겠죠. 대지 구입비, 자재 구입비, 공사비 등등으로 쓸 수 있습니다. 납입금 관리는, 요 납입금 관리도 잘 해야 돼요. 봐봐요. 납입금은 보증기관과 사채 발행자가 협의해서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1,000억이 들어왔어요. 사채 발행 금액으로. 그 1,000억을 사업주체가 보관했다가 쓰면 돼, 안 돼? 안 돼. 큰일 나. 사업주체가 아닙니다. 누가고요? 보증기관하고, 누가고? 발행자하고 둘이 뭐 한다? 협의해서 정하는 금융기관이 있죠. 거기에서 관리를 해서 돈 빼고 넣고 할 때 투명하게 해라 이 말입니다. 다 했다. 공급. 자, 공급입니다. 자, 공급은 두 개를 보셔야 되거든요. 공급은 두 개입니다. 둘 다가 나올 건데, 공급 질서가 있거든요. 질서. 공급 질서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공급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 그 다음에 공급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전매 제한, 전매 금지 기간, 전매 가능 사유, 뭐 이런 것들이 논점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공급 정책이 있습니다. 정책. 공급 정책으로 쓰고 있는 게 세 가지를 쓰고 있죠.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조정대상지역. 이렇게 세 개. 그 세 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 상한제에서 하나, 그 다음에 질서에서 하나. 뭐, 아니면 이제 세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뭐, 다른 데서 또 한 개 놓을 수 있고,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두 개의 틀을 잡아놓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볼까요? 공급을 설명을 드릴 거니까, 보세요. 주택이 이렇게 지어지거든요.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연간 20개 이상이면 등록을 합니다. 한 번에 30개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면 5년 안에 착공이 돼야 돼요. 착공이 되고 나면 언젠가는 완공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아까 배웠던 사용검사를 받고,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사전점검도 하고 품질점검단도 하고 그 다음에 바닥충계금 성능검사도 하고, 그죠? 그러고 나서 뭐 하면 돼요? 입주하면 돼요. 이게 주택건설 일반 절차입니다. 그래서 주택건설되는 일반 절차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공급을 지금 배울 거거든요. 공급이 어디에 나오느냐 이거지. 공급이 어디에 나옵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공급을 언제 해요? 우리나라는? 공급을 언제 해? 어? 지금 주택법수를 벌써 세 번째 하는데 1번에 생각하신 분, 2번, 3번, 4번, 5번. 공급은 언제 하냐면요. 3번에 하죠. 착공이 들어가야지 주택 공급을 합니다.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가 있잖아. 그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공급을 하게 되면 공급해가지고 계약 당첨자가 나올 거거든요. 그럼 입주권을 가지거든.
근데 사업주에 착공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뭐는 들어가야 된다? 착공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급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제일 번화한 곳에 모델하우스를 지어요. 그죠? 뭐가 들어가면? 착공이 들어가면. 그 모델하우스를 짓고 분양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착공이 들어가야 됩니다. 착공이. 그래서 이때 공급을 하거든요. 공급을 하게 되면 주택을 공급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업주체가 현대건설이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공고를 해야 되는데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승인을 해달라고 승인 신청을 누구한테 하냐면 구한테 가가지고 우리 드디어 착공했으니까 입주자 모집할 겁니다. 승인 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시군구에서 뭘 내준다? 승인을 내줘요. 복리시설은요 신고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어요. 시군구한테 승인이 떨어졌죠? 승인이 떨어졌잖아, 그지? 그러면 현대건설이 입주자를 모집을 한다라고 공고가 일간신문에 나요. 무슨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요즘 신문 잘 안 보시니까 인터넷으로 많이 냅니다. 옛날에는 신문으로 나왔거든요. 일간신문에 깨알만한 글씨로 사람이 도저히 읽을 수 없는 크기로 나오죠. 보신 적 없습니까 혹시? 자 그러면 집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뭐 집에 오한이 있어요? 애가 뭐 사고를 치가지고 뭐 잡혀갔나? 아니야? 아니,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다고? 집안에 우한에 있으면 공부하기 힘듭니다. 그죠? 어떡하노? 해결이 되는데. 어제 특강에서 그렇다고? 그렇지. 저번 주에도 그렇던데. 저번 주에도 그렇던데. 아니, 1년 내도록 그랬는데, 지금. 그래서 공고물이 나와. 공고가 뜨는 거지. 그죠? 그러면 공고문을 봤어. 그럼 여러분들이 공고를 보고, 뭘 냅니까? 응? 청약을 넣죠. 모델하우스 가서 구경하잖아. 구경해보고 84A 가서 봐가지고 오만 잔소리 다 하잖아. 뭐 잘 빠졌니 못 빠졌니 그죠? 사지도 않을 거면서 막 오만 잔소리 다 하고 물어보고 질문을 어마무시하게 하죠. 청약을 넣는다니까요. 그러면 1000세대를 공급하는데 만약에 청약 넣은 사람이 10,000명인 거지. 그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경쟁률이 얼마라고 이야기합니까? 10대 1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당첨자가 결정이 돼야 안 돼요? 되죠. 당첨자가 나온다니까요. 당첨자. 그러면 당첨자들은 입주자로, 이걸 당첨됐다는 것은 입주자로 뭐 됐다? 선정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됐다고요? 입주자로 뭐 됐다? 선정이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뭘 하죠? 계약을 하죠. 그러면 이제 뭐가 생기냐면, 계약을 하면 뭐가 생기냐면, 분양권이라는 게 생겨요. 분양권. 이게 분양권이죠, 분양권. 그러니까 당첨되고 나서, 입주자로 선정되고 나서 계약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통장이 날아갑니다. 뭐 이럴 수 있어요. 101동 101호가 당첨이 되는 거야. 101동 101호. 옆에 십자선 대로 옆에. 그래가지고 시끄럽다고 하니까 그걸 뭘 친다? 차벽을 치는 거지. 그 집에 햇빛도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계약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 그러면 통장이 날아갑니까? 안 날아갑니까? 날아가죠. 1순위 통장이 날아가는 겁니다. 청약 넣을 때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진짜 그게 몇 호가 걸릴지 모르니까 그게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하고 넣어라. 아무 때나 넣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계약이 되죠. 계약이 되면 아파트는 계속 지어지 안 지어져? 지어지겠죠. 계속 지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입주 가능일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입주 예정일. 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아까 보니까 입주 예정일로부터 소급해서 며칠? 45일.
안에 며칠, 2일 이상을 뭘 해라? 사전 점검을 해라. 그리고 사업주체는 한 달 전에 뭘 해라? 계획을 만들어주라. 뭐, 아까 그래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사용검사를 갖다 입주 예정일, 사용검사가 빠졌네? 예. 그러면 이제 사용검사를 받고, 요 중간에, 요 사용검사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사용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입주기일이 오면 입주를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게 주택공급입니다. 요 사이에 있는 게. 자, 근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승인을 누가 내줘요? 시군구에서 내죠, 시군구. 자, 그럼 합니다. 사업 주체가 국가야. 승인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지자체, 시도입니다. 안 받죠? 시군구, 지가 지한테 안 하죠. 그리고 누구도 안 하냐면요. 주공이나 지방공사도 승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옛날에. 조심해야 돼. 그래서 누구일 때만 받냐면 민간일 때만 받아요, 민간. 민간 사업 주체가 입주를 모집하는 경우에 시군구한테서 뭐 받는다? 승인을 받고, 공공은 승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그리고 시군구는 승인을 내줄 때요. 승인을 내줄 때, 혼자서 독단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분양가 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분양가 심사위원회. 뭐가 있다고요? 분양가 심사위원회. 글자를 한번 봐봐요. 분양가 심사위원회거든. 그러니까 뭐 관련 내용을 심사할 것이다? 그죠? 가격이죠, 가격. 돈 관련. 그래서 발코니 확장 비용의 적정성, 분양가 상한제에서 주변 지역 시세를 따지는데 그것의 적정성, 이런 것들을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시군구한테 야, 승인 내주지 마라 이러면 승인을 내준다, 못 내준다? 못 내줍니다. 그걸 구속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분양가 심사위원회는요, 언제 구성을 하냐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20일 안에 구성을 합니다. 며칠이라고요? 20일 안에 구성을 하면 된다. 그러면 시군구에서 이제 승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승인을 받아서 입주를 모집하겠죠. 입주를 모집한다면 공고가 나오는데 그 공고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아파트가 있겠죠.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는 전면 적용이고,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에서도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거든요. 그럴 때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으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라는 사실을 공고문에 같이 내야 돼요. 그리고 공고를 할 때 분양 가격을 여기에 공시를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 같은 경우에는 공공택지에서 4가지를 공시하게 되고, 우리가 시장, 군수구, 청장, 이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는 7개를 공시하는 방법으로 분양 가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다 택지비, 그 다음에 공사비, 간접비 등등을 갖다가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고 이제 청약을 넣고 당첨자가 나오면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하면 뭐가 생긴다고 해서 아까 제가 분양권이 생기죠. 이 분양권을 전매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언제부터 전매하면 안 되냐면요. 옛날에는 계약을 한 날로부터 전매를 하면 안 돼요. 분양권이 생겨야지 전매가 안 될까, 아이가. 그러다 보니까 당첨, 입주로 선정되고 나서 계약할 때까지 기간이 갭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통상적으로 일주일의 시간을 줘요. 내가 오늘 당첨자로 발표가 됐거든요. 내가 당첨이 된 거야. 됐는데 오늘, 내일 내가 계약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만큼의 돈이 준비가 안 돼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약 기간은 통상적으로 일주일 정도로 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언제부터 전매를 못하게 막아뺐냐면 계약 한 날로부터 또는 계약 체결 가능일로부터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며칠에 공백이 생기더라? 일주일에 공백이 생기고, 이때 투기하는 세력들이 분양권을 갖다 입주권이 생기기도 전에 물딱지라 그러다, 물딱지. 이걸 갖다가 만다 거래를 하더라. 그래서 이걸 막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법을 개정했죠. 언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지금은 전매를 못하게 다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입주자 모집 공고 볼까요? 누가 승인을 받는다? 민간 사업주체가 입주를 모집할 때는 국토교통부를 영의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군구한테 가서 뭐 받는다? 승인. 복리시는 뭐 한다고 했습니까, 제가? 신고. 밑에 국가지자체 주공지방공사 공공 50초가 출자한 부동산 투자에서는 승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누구는 승인을 안 받아요? 공공은 안 받는다. 이게 잘 냅니다. 시험은 이렇게 되죠. 주택공사가 입주를 모집할 때는 시군구한테 가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OX.
X. 지방공사는 시군구한테 승인을 받는다. 그죠? 그래서 공공은 승인을 안 받는데 공공이 마치 승인을 받는 것처럼 지분으로 끼워 넣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많이 나왔던 문제고 아주 일반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감자재 목록표가 있네요. 마감자재 목록표.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 중장의 승인을 받을 때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목록표하고 각실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을 제작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할 때 같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모델하우스의 마감자재하고 실제 입주하니까 마감자재가 많이 달랐죠. 그래서 일부 지역은 입주하자마자 뭐합니까? 싹 다 뜯어내죠. 다 뜯어내고 다시 인테리어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마감자재 목록표를 갖다가 제출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시공해야 됩니다. 모델하우스에 시공하고 똑같이 해야 됩니다. 다른 거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견본주택 각실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을 제작해서 승인권자인 시군구한테 제출합니다. 그리고 마감자재 목록표 영상물은 언제까지 보관한다? 사용검사가 있나부터 몇 년? 2년 이상 보관하고 여러분들이 열람을 요구하면 이를 공개를 해주는 겁니다. 정보 제공. 사업주체가 주택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목록표, 공동주택 발코니, 세대 간 경계벽,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을 경량구조로 건설하면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대 간의 경계벽이라는 걸 뭐냐면요, 우리 집하고 옆집 사이에 경량벽이 돼가지고 발로 꽉 차면 벽이 뚫리는 거 아시죠? 그죠? 그게 그 위치가 근데 어딘지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지.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살고 있는 게 1003호에 살고 있거든요. 1002호, 1004호. 어느 게 경량구조벽인지를 알아야 될까, 이거? 어느 게 여기 콘크리트, 요거는 경량. 근데 이게 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이 난다든지 위난 상황이 발생할 거거든요. 그럼 어디로 피신해야 돼요? 옆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옆집으로. 그럼 어디를 차야 돼요? 여기 차면 안 되잖아. 여기를 차야지. 그러니까 그 위치가 어딘지를 이야기해 줘야지. 일본은 제가 알기로는 맞는 거는 모르는데 들었는데 밑으로 내려간다 하더라고요. 밑으로. 확 차면 밑으로 뻥 뚫린대. 그럼 밑으로 내려간대요. 그게 맞죠? 15층에서 14층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게 낫죠? 옆집도 괜찮습니다. 옆집. 그러니까 요즘 거의 뭐 일주일에 몇 번씩 TV에 나오던데요. 아파트 화재. 얼마 전에는 또 뭐 진짜 안타까워요. 부모님들 어디 간 사이에 애들 둘이서 그런 경우들 봤잖아요. 그죠? 그 애들한테도 그런 교육을 좀 시켜놔야 돼. 멋진 일이 있으면 베란다 문을 닫고 어디로 탈출해라. 알려줘야 되거든. 일본은 지진이 많으니까 밑으로 내려간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목록표, 발코니는 뭐로 했고, 뭐 화장실은 뭐로 했고, 벽지는 뭐를 발랐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 발코니 세대 간에 경계벽에다가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알려주라. 마감자재를 변경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품절이 됩니다. 품절. 그죠? 그럴 때는 품절이 돼가지고 마감자재를 변경할 때는 처음에 한다는 것보다는 낮은 걸 해야 되겠습니까? 더 좋은 걸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당연한 이야기죠. 마감자재 생산업체가 부도났습니다. 제품이 품귀됐습니다. 등의 사유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 승인 내지는 목록표 마감자재하고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할 때는 원래 마감자재하고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르게 했습니다. 그러면 입주 예정자에게 뭐 해야 됩니까? 알려야 되겠죠. 조심해야 돼, 이거. 입주 예정자에게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 아니다. 알려만 주면 돼요. 승인 받기가 쉽다, 어렵다? 네버. 네이버. 승인은 네이버. 못 봤으면 어떻게 받았습니까?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무조하라고. 예를 들어 창이 KCC 창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품질이 됐다.
그리고 입주 시기까지 KCC에서 그 물량을 공급을 못해. 그래가지고 다른 걸 바꿨어요. 그러니까 입주 예정자가 싫어. 그럼 공사를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다 알려주면 됩니다. 이런 거로 바꿨습니다. 동급 이상으로 바꿨습니다. 더 좋은 거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승인 받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광고 4번 제출해야 됩니다. 입주자 모집하면서 여러분들 광고할 수 있죠. 광고. 강남까지 3분 이렇게. 그죠? 많이 보지 않았나요? 그 4번 내야 됩니다. 이 왜 그러냐면 다 허위 광고 때문에 나중에 사기 분양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런 것들이 허위 광고로 입증이 되고 판명이 됐다 그러면, 왜냐면 광고가 뭐예요? 광고. 입주자 모집 광고. 강남까지 3분이 무슨 말이에요? 청약의 유인이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계약 단계로 들어가서 안 들어가서. 안 들어가지만 계약 체결 전 단계까지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기망이 있다든지 그러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입증을 해야 되니까, 사본을 제출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합니다. 그런까지 3분 맞죠? 새벽 3시에. 시속 500km로. 이렇게. 비행기로 3분, 이렇게. 적어놨어, 보면. 강가에 3분. 꽤 할만한 것으로 새벽 3시. 예. 그 다음에 비행기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3분 거리. 이렇게. 됐습니다. 읽어볼까요? 사업자는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 기반 시설의 설치, 개량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 표시 및 광고를 하면 공급 계약 체결 시작일부터 30일 안에 표시 광고 4번을 시행구에 제출하고, 역시 이것도 얼마 동안 보관합니까? 2년 이상 보관해야 됩니다. 이거 많습니다. 백화점 입점 예정, 아파트 5분 거리 백화점 입점 예정. 백화점 입점한다 안 한다? 안 하죠. 하긴 하죠. 20년 있다가. 많습니다. 그런 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마치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처럼 해서 분양을 하고 또 그걸 보고 또 청약을 넣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출하게 합니다. 옛날에 이런 걸 제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하고 입증하는데, 그러니까 누가 입증을 해야 되냐면 봐봐요. 사기 분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나는 니네들이 한 허위 광고를 보고 청약을 넣어가지고 가보니까 아니더라. 강남까지 3분은 맞는데 비행기 타고 3분이더라. 나는 차인 줄 알았다. 라고 하니까 죽었다 이거 비행기라고 라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입증해야 돼요? 현대건설이 입증하겠습니까? 내가 입증해야 됩니까? 내가 입증해야 된다니까요.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현대건설하고 붙어야 되는데 입증해가지고 그 입증 책임이 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법을 바꿔가지고 제출해라. 그럼 이제 쉽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 분양가 심사위원회 했죠. 언제 구성한다고 했습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부터 며칠이라고 했어요? 20일 안에 설치 운영한다고 했죠. 시군구에. 뭐 하는데? 라고 하니까 분양가. 돈입니다. 돈 전부 다. 분양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용. 건축 비용. 분양가격 공시. 이종 채권 매입. 예정 상한액. 이종입니다. 여러분. 산정의 적정성. 이런 것들을 심사한다. 그러니까 돈 관련 내용을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만다 심사를 하고,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해보니까 분양가격이 택도 없이 높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시군구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내줄 때 이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심사위원회에서 해주지 마라 이러면 승인 내준다 못 내준다? 못 내줍니다. 구속력이 있다 이거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 정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공급 정책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 두 번째가 투기과열지구, 세 번째가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부터 한번 볼게요. 분양가 상한제는 다음 지역에 적용한다. 다음 지역이 어딘데니까 공공택지는 여러분 전주에 용어 정의하면서 공공택지 할 때 그 옆에다 제가 적어드렸어요. 기억 안 나시죠? 한번 보실래요? 도장만 찍고 합시다. 158. 158에 가면
공공택지 있죠? 그 옆에다 적어놨을 건데, 뭐라고? 분양가 상한제 전면 적용. 됐죠? 여기 있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는 전면 적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보면 공공택지가 종류가 10개가 나오거든요. 10가지 목적 사업으로 토지가 만들어지죠. 거기에서 아파트가 지어지죠. 그럼 그 아파트는 무조건 뭘 적용받는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요. 그 다음에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에서는 외의 택지입니다. 국장이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면 돼요.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니까 분양 가격이 뭐로 구성됩니까, 여러분? 분양 가격이 뭐로 구성돼요? 응? 분양가는, 그래. 택지비하고 건축비인데, 분양가 상한제가 무슨 말이냐면요. 택지비가 10억이고, 건축비가 3억이잖아. 에? 에? 상한제라고. 상한을 정해버리는 거야. 두 개 합치니까 얼만데요? 이게 상한이라니까요. 한이 아니고. 그러니까 요 밑으로 분양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분양가 상한제죠.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분양 가격을 택지비하고 건축비로 해가지고 건축법이 아니고 건축비인데 머릿속에 건축법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강해가지고 건축법을 쓴 것 같아요. 오늘 건축법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 때문에 필기할때도 건축법이라고 썼는 것 같아요. 여러 정하는 겁니다. 자, 할게. 아직 안 끝났어. 쉬워. 그러니까 뭐든지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고 들어가면 돼요. 그럼 택지비가 10억인데 10억하고 건축비를 더해가지고 상한으로 정해놨잖아. 그러니까 요 밑으로 분양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밑으로 분양을 할 건데 분양을 한번 해볼게. 근데 이 택지가 공공택지인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공공택지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아니다. 왜를 적어놨는데 왜 X를 하노? 그래 된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건축비는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지어나 공공택지 아닌 데서 아파트를 지어나 건축비가 차이가 나겠습니까? 안 나죠. 건축비는 강남에서 33평짜리 아파트를 지어나 저 경북 봉화에서 지어나 건축비는 똑같다.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오히려 어디가 더 저렴할 수가 있냐면 어디가 더 저렴할 수 있어요? 강남이 더 저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북 봉화에서 지으니까 물류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죠? 그래서 건축비는 문제 안 돼요. 택지비가 문제거든요. 택지비가. 그래서 공공택지에서는 택지비를 어떻게 산정을 하냐면요. 요 13억을 정할 때 택지를 공급받은 가격을 인정해줘요. 공급가를. 택지를 매입할 거 아닙니까? 공공택지를. 공공택지가 여러분들 좀 전에 도시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등을 해가지고 10가지 목적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입가를 인정해 줍니다. 택지는. 여기다가 뭘 더해주냐면 가산비를 더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가산비라는 것은 별게 아니고요. 택지를 갖다가 매입했다니까 3천억 주고 오늘 샀어. 그럼 3천억을 갖다가 매도인한테 줬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매도인한테 3천억에 오늘 사가지고 내일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올라가요? 금융비용이 있겠죠. 이자를 내야 될 거 아니야. 은행에 돈을 빌렸으니까. 그 가산비를 더해서 택지비를 산정해 준다 이 말이지. 근데 민간 택지, 공공택지 외의 택지입니다. 요거는 매입가를 인정한다 안 한다? 매입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택지는 업 계약서나 다운 계약서를 쓸 수가 있거든요. 매입가를 인정 안 해줘요. 매입가를 인정 안 합니다. 뭐만 인정한다? 감정가만 인정합니다. 뭐만 인정한다고요? 감정가만 인정합니다. 감정가만 인정하니까 민간 택지 건설회사들이 반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래서 감정가만 인정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야! 내가 경공매로 낙찰받아가지고 업 계약서, 다운 계약서 못 쓰는데,
맞네. 야! 너한테 샀다, 아이가? 국가지자체 주공한테 샀다, 아이가? 맞죠? 세 번째는 택지 매입 가격이 등기부등본이나 법인장부에 기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가격을 장난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이럴 때는 매입 가격을 인정한다, 안 한다? 합니다. 이때는 매입 가격을 인정해줘요. 근데 매입 가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감정가 얼마까지만 인정해주냐면 120 또는 공시지가에 얼마까지만 인정한다? 150 안에서만 인정을 해주고 무한정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요렇게 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정한 금액하고 요 금액을 더해가지고 상한가를 산정을 하는 거지. 그럼 상한가를 해가지고 분양가가 나와서 안 나와서? 나왔죠? 그럼 그걸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입자 모집 공고를 낼 때 요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택지비는 얼마고요? 건축비는 얼마고요? 요 택지는 민간 택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고요? 요거는 공공택지니까 어떻게 되고요? 이렇게 놓은다고. 그래가지고 네가 만약에 8호A를 분양받으면 니는 분양가가 얼마고요? 이렇게 놓은다고 전부 다. 그러면 싸게 받았어요? 비싸게 받았어요? 싸게 받았죠? 그러니까 택지비가 상한제가 준돼가지고 가격이 낮잖아.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 가격도 낮겠지. 그럼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죠? 받았잖아. 그래서 이제 받았다니까 아파트를 이렇게 받은 거야. 1,001호를 받은 거야. 1,001호 84A를 받았다고요. 자, 근데 1,001호 84A를 받아가지고 싸게 받았잖아, 그지? 그러니까 홀라당 팔아삐면 돼, 안 돼? 안 되죠. 홀라당 팔아삐면 이게 뭐가 돼요? 그죠? 투기화 될 수 있다니까요. 피의 받고 팔 거 아니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막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전매를 막아버립니다. 일정 기간 동안 전매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살아야 돼요. 5년, 3년, 3년, 2년 동안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고 일반 아파트입니다. 사유재산권이죠.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죠. 단, 투기해주거나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는 다른 요건이 없는 한은. 다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설명. 볼까요? 그래서 공공택지하고 국정이 정하는 지역입니다. 자, 근데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데요. 도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한답니다. 경제 자유구역 안에서 외자 유치 촉진 관련했다고 심의 의결을 거친 주택이 있거든요. 이것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안 한대요. 그 다음에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짜리 주택이 있거든요. 관광특구, 부산의 해운대. 해운대 여러분 마린시티, 센텀시티 가보면 70층, 80층, 100층짜리 주상복합이 있는 거 보셨죠? 그죠? 그거는 해운대 그거는 관광특구거든요. 분상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분상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평당 1억에 분양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자로 참여를 해서 10% 이상을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할 때 착하죠? 이럴 때는 분상 적용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공공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이 있으면 이것도 분상 적용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이나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 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 재생 사업을 하죠. 이것도 분상 적용을 안 하고. 그 다음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이 있으면 이것도 분상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7가지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도생. 두 번째 경제자유구역. 세 번째 관광특구. 네 번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2만 제곱미터 미만 또는 200세대 미만. 인데 10% 이상을 임대주택을 짓는 거지. 안 그래도 작은데 작은 것 중에서도 10%를 갖다 임대주택으로 내놓는 거야. 얼마나 착하노. 그 다음에 개선사업, 딸동네 또는 공공재개발, 그 다음에 주거재생혁신지구, 그 다음에 공공주택지구 복합사업 7가지면 분양가 상한제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 공공택지하고 국장이 지정한다고 했거든요. 자,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되는 곳입니다. 국장은 이런 거죠.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할 때는 투기 과열지구 중에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누가 정합니까? 국장이 합니다. 시도는 못 합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어디에 정하는지 볼게요. 분양가 상한제 정지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바로 전달 12개월간 분양가 상한제거든요. 분양가격 상승률하고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가지고 분양가격이 2배를 초과하죠. 그러면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거든요. 분양가 상한제. 그래서 분양가격 상승률하고 뭘 정합니까? 물가 상승률을 비교합니다. 2배 초과. 그 다음에 소급에서 3개월간 주택 매매 거래량이 20% 증가. 3거리로 외우라고 했을 겁니다. 3거리 적어놔. 3거리 증가. 3거리 증가는 분양가 상한제고요. 3거리 감소가 있어요. 3거리 감소. 그건 조정지역 중에서 위축지역으로 나옵니다. 시험에 나왔죠? 둘 다. 아, 왜 안 와? 3거리. 3거리는 뭐라고요? 분양가 상한제. 3거리. 분양가 상한제. 증가. 그 다음에 청약 경쟁률이 나올 건데 2개월 동안 청약 경쟁률이 5대1 85 국민주택 규모 이하죠. 10대1 초과죠. 청약 경쟁률은 2개월간 5대1 85 이하짜리면 10대1 그러면 분상으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대로 내고 블랭크를 만들어 가지고 갈로 안에 들어갈 숫자는 이렇게 냅니다. 자, 할게요.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분양가 상한제잖아.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몇 배? 2배. 그 다음에 3개월간 주택 매매 거래량이 20% 감소해야 돼요? 증가해야 돼요? 증가. 3거리. 그 다음에 청약 경쟁률 2개월간 몇 대 몇? 5대1. 85 이하는 10대 1이죠. 끝. 여기에 지정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뭐 자꾸 이런 것들은 자꾸 듣고 자꾸 보면서 해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파트는 아닙니다. 이거. 그죠? 그 다음에 지정할 때는 누가 지정합니까? 국장이 합니다. 할 때는 시도한테 의견 듣고요. 지정했죠. 그러면 시군구한테 통보해주면 시군구에서 이제 그 지역에서 입주를 모집할 때 너 분양가 상한제 정직으로 공고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해제할 수도 있겠죠. 지정권자가 해제하겠죠. 국장은 상한제 정직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주거정책심의회의를 거쳐가지고 해제를 하여야 합니다. 할 수 있다 아닙니다. 해제할 경우에도 지정 절차를 준용하니까 시도한테 의견 듣고 그죠? 그 다음에 지정했다는, 해제했다는 사실을 공고하고 해제됐다라고 시군구한테 통보해주는 그런 절차를 거치겠죠. 그 다음에 해제 요청할 수 있어요. 지자체장이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시도시군구는 분양가 상한제 정직이 지정되고 나서 주택가격이 안정됩니다. 상한제로 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인정하면 지정권자인 국장한테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국장은 요청된 날로부터 40일 안에 주거정책심의회의를 거쳐가지고 분양가 상한제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면 됩니다. 그럼 택지비 아까 했죠. 공공택지하고 민간택지로 나눠야 돼요.
공공택지는 공급가를 인정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인정해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민간택지는요, 공급가가 아니라니까, 감정가. 그죠? 근데 경공매 낙찰 가격이나 국가지자체로부터 매입했다든지, 그 다음에 법인정부에 기재했다든지, 그 택지 가격을 장난칠 수가 없죠. 그럴 때는 매입 가격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죠. 하지만, 감정가의 얼마? 120%. 또는 공시지가의 얼마? 150%. 금액 이내에서 매입 가격을 택지비로 인정을 해 줍니다. 건축비는 별도로 기본형 건축비가 얼마인지 매년 발표를 합니다.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계산해서 발표해 주기 때문에 문제될 거 없습니다. 거주 의무. 다음 하나 해당하는 주택의 거주 의무자는 해당 주택 입주 가능일로부터 몇 년? 3년 안에 입주한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바로 입주해야 됩니다. 입주 가능일로부터. 누가 거주 의무가 있냐면요.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수도권에서 건설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는 거주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바로 거주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2, 3년 전인가 2년 됐죠. 2년 전에 여러분들 총선을 앞두고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왜 그러냐니까 잔금을 못 맞춘다. 세입자가 들어와야지 이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잔금을 맞춰야 되는데 잔금을 못 맞춘다. 어떻게 내가 들어가서 사노 못 산다. 막 이러면 막 시끄러워서 안 시끄러우세요? 시끄럽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야 합의로 유예시켜 놨습니다. 몇 년 동안? 3년 동안. 3년 동안이면 괜찮아요. 3년이 다 돼갑니다, 이제. 근데 3년을 만들면서 그때 또 문제가 됐던 게 뭐였냐면, 임대차 기간이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임대차를 줘요. 본인이 안 들어가고. 근데 본인은 결국은 3년 지나면 내가 들어가야 돼. 임대차 기간이 몇 년이야? 플러스. 그렇지. 3년이니까 문제가 된다고. 그 임차인은 그러면 보장을 갖다 3년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뭐를 예고하는 거냐면, 법 개정을 예고하는 겁니다. 바꿀 겁니다, 이건 또. 그러면 토지 임대부. 이 두 개는 일정 기간 동안 살아야 됩니다. 몇 년? 그러니까 5332입니다. 5332. 5332. 80 미만이면서 인근 지역 가격보다도 반값이면서 공공택지면 5년. 80 미만인데 공공택지가 아니지. 3년. 80하고 100 사이인데 공공택지인 거지. 3년. 80 이상이고 반값도 아니고 공공택지도 아니죠. 그러면 2년. 그래서 5332로 기억하면 5332. 그리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몇 년 동안 의무적으로 살아야 되냐면 5년 동안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이 기간 동안 살아야 돼요. 3년 지나고 나서는 5331을 살아야 되거든요. 수도권하고 토지 임대부는. 그런데 이럴 수 있죠. 살아야 되는데 군인인데 서울의 수도권에 있다가요. 강원도 천안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럼 살 수가 없죠.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예외적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예외적 사유가 발생하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외적 사유가 발생했죠? 그러면 살은 것으로 거주한 것으로 만다 본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군인인데 5년을 살아야 돼. 그 2년을 살았거든? 2년을 살았는데 철원으로 발령이 났어. 그럼 철원으로 이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몇 년이 남았어? 3년이 남았죠? 원래 5년짜리인데 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3년이 남았잖아. 근데 철원에서 살다가 다시 와가지고 3년을 사는 게 아니고 그런 사유가 있으면 철원에서 있어도 거주한 것으로 만다 간주를 내핍니다. 간주. 자, 그래서 다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뭐한 것으로 본다? 거주한 것으로 본다.
남는 기간 거주하는 거 아닙니다. 이 경우 2호부터 8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공사한테 뭐 받아라?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주공이 확인해 줘야 됩니다. 본인의 주장은 안 믿습니다. 본인 주장은 의미 없어요. 주공이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근데 이거는 며칠까지만 인정해 주냐면 입주 가능일 이후 3년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만 인정해 줘요. 준비기간이 필요한 건 별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분양을 받았는데 다른 데서 임차인으로 있어요. 근데 임차기간이 아직 만료가 안 됐어.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임차인이 끝나야 이사 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까지는 기다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거주 의무기간 중 근무, 생업, 질병, 취약 등의 사유로 해외 체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럼 이사 가야 될까 아이가? 어쩔 수 없죠. 그 다음에 특별 공급받은 군인인데 인사 발령에 따라서 거주 의무 기간 중 해당 주택 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거주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거주 의무 기간 중 세대원이 근무, 생업, 취약, 질병, 세대원 전부가 다른 주택 건설지역으로 이사갈 때 부산으로 이사갑니다.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단 수도권 안에서 가는 건 안 돼요. 서울에 있다가 분당으로, 분당에 있다가 평촌으로, 평촌에 있다가 일산으로 이래 가는 거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거주 의무자가 거주 의무 기간 중 혼인, 이혼으로 입주한 주택에서 퇴거를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분양을 받았거든요. 살고 있어. 근데 결혼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이사 갔냐? 배우자가 부산에 살아가지고 부산으로 이사 갔어요. 그러면서 그 주택을 자기 직계 좀비속 형제 자매한테 주죠. 그러면 형제 자매가 남은 기간을 거주해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래서 봐요. 5번 거주 의무 기간 중 혼인, 이혼으로 입주한 주택에서 퇴거를 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거주 의무자의 직계 좀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로 변경을 해가지고 남은 기간을 승계해서 거주할 때는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줍니다. 승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분양을 받은데요. 1층을 받았어요. 1층을. 근데 그걸 뭐로 쓴다? 어린이집으로 씁니다. 어린이집으로. 어린이집으로 쓰는 경우에도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가정 어린이집. 그 다음에 전매 제한이 적용이 안 될 때. 이거는 이제 주택법에 따르는 전매 제한 사유가 있거든요. 그겁니다. 근데 다만 이하가 진짜 중요하죠. 전매 가능 사유에서 배우자 정려라든지 실직 파산은 거주 의무 기간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가 고2야, 아니면 고3이야. 그럼 이사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들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학기가 끝나야 되겠죠? 그때는 학기 끝나고 나서 3년을 잽니다. 거주의무자의 직계 비속이 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최초 입주 가능일 현재 해당 학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주택으로 거주한 것으로 본 경우는 학기가 끝나고 나서 며칠까지만 인정해준다? 90일. 나머지는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됐죠? 요 기간 동안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전매 제한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주 의무를 5년, 3년, 3년, 2년 동안 살아야 되는데 3년 지나고 나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안 살더라. 적발되더라. 그럼 맨다? 팔고 나와야 됩니다. 그때는. 매입 의무. 거주자는 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주택을 양도할 수 없다. 거주 안 하면 양도 안 돼요. 다만 거주 의무자가 거주 의무 기간 안에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의무자는 주택공사에 매입 신청서를 주어서 주택을 매입 신청을 하면 돼야 안 돼요?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는 못 팔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말의 의미는요. 주택공사에 팔아야 된다는 것은 피 받고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주택공사는 분양가 상한제 매입 신청을 받거나 거주 의무 기한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면 예외적 사유가 안 발생했죠. 그럴 때는 매입을 하회하고 매입할 때는 14일 이상을 의견 제출할 기회를 주고요. 그리고 매입 비용을 지급하면 지급한 날에 주택공사가 소유권을 취득해 핍니다.
그럼 주택공사는 어떻게 이거 사가지고 지가 들어가 살지는 않겠죠?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팔아야 되겠죠? 제공받은 사람, 재공급받은 사람의 거주 의무가 아닌데, 재공급받은 사람은요, 5년, 3년, 3년, 2년 동안 사는 게 아니고, 앞에 거주자가 위반해가지고 거주하지 않은 기간 있죠? 그 남는 기간만 살면 돼요. 이게 중요하죠. 주택공사는 지대간주택을 재공급하고, 재공급받은 사람은 뭐라고 돼 있어요? 거주 의무기간 중 잔여 기간을 계속해서 거주하지 아니하고는 양도할 수 없다라는 말을 반대해서 가면 얼마까지만 거주하면 된다? 잔여 기간 동안만 거주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못한다는 사실을 부기등기하는데 부기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동시에 해야 됩니다. 줄만 치워놓으세요. 됐습니다. 거주 실태조사는요, 별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이 그런 분상 아파트에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지나고 나서 5년, 3년, 3년, 2년을 살아야 되잖아.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사는 건지 세입자가 들어와서 사는 건지를 알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죠? 왜냐면 전입신고를 안 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전입신고 안 하고 제가 몇 가지 사례를 갖다 본 적은 있는데 지금 촬영 중이니까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전입신고도 안 하고 뭐 월세로 줘가지고 산다든지 그죠? 단기 임대차를 준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걸 알 수가 없잖아. 그러면 실태조사를 해야 돼야 안 돼요? 해야 되죠.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이제 눈리보고 맞는지를 갖다 확인합니다. 그게 거주 실태조사입니다. 그래서 문 안 열어주죠. 문 안 열어주면 어떻게 강제로 개방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국장, 지자체장은 거주 의무자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주 의무자에게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 조사,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공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집에 있으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뭐 해준다? 공시를 해줘야 돼요. 공시.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하고 분양가 공시제는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냥 분양 가격을 공시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공시할까요? 분양 가격을 공시하는데 어떤 주택에 대해서 분양 가격을 공시할까요? 분양가 상한제. 맞는 공시예요. 분양가 상한제가 아닌 주택은 공시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하고 분양가 공시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저 한번 보실래요? 아까 절차 한번 보실래요? 절차? 자, 입주모집 공고를 내죠. 그럼 그 주택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으니까 분양 가격은 얼마고 건축비는 얼마고 계약금은 언제 내고 중도금은 언제 내고 이런 것들이 막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공고문이 떴다니까요. 그래서 그게다가 청약을 넣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 그게 사업 주체 입장에서는 우리가 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청약을 받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분양 가격을 예를 들어서 두리뭉실하게 13억.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될까, 이가?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내줘야 돼, 안 내줘야 돼? 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 아파트는 분양 가격을 막게 됐다.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하고는 상관없냐면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아파트는 분양 가격을 공시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하고 공시제는 두 개는 뗄래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데 보세요. 공시를 어떻게 하냐면요. 공시라는 것을 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공택지에서 공시하는 항목하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시하는 항목이 달라요. 공공택지에서는요, 누가 공시를 하냐면 사업주체가 공시를 해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를 합니다.
공공택지에서는 사업 주체가 몇 개를 공시하냐면 4개를 공시를 해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7개를 공시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옛날에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바꿔서 문제를 던지면 전원사망입니다. 전원사망. 이걸 던지면 일단 전국 수험생의 50%는 몰라서 틀려요. 그 다음에 아는 사람 중에 50% 중에서 나머지 50%가 헷갈려서 틀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문제 내볼게 봐봐. 공공택지에서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뭐를 공시한다. X죠. 공택지는 누구 공시한다고요? 사업주체가 4개를 공시하는데 4개가 뭐냐면 택지비예요. 공사비입니다. 간접비입니다. 국토교통부 령에서 정해주는 각종 비용이 있어요. 4개니까 포괄적으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누구 공시한다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몇 개를요? 7개. 택지비는 똑같아요. 근데 좀 세부적으로 들어오겠죠. 공사비가 아니고 직접 공사비, 그렇지.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그 다음에 저기는 간접비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설계, 감리, 부대비용. 그 다음에 7번째는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1번하고 7번, 1번하고 마지막 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공사비, 여기는요, 직접 간접, 여기는 간접비, 여기서는 설계, 감리, 부대비용, 이런 거죠. 그래서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구분한 방법을 한번 말씀드렸죠. 자, 보세요. 다시 할게. 어디에서는 공공택지 몇 자? 4자. 누가? 사업 주체가 몇 개를? 4개를 포괄적으로. 됐죠? 공공택지 외 택지 몇 자요? 는 시장, 군수, 구청장 몇 개야? 7개. 그래서 7개.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면 안 헷갈립니다. 됐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안 헷갈립니다, 이거는. 객관식이라서. 센터를 잡아놓으면 돼요. 그래서 공택지는 누구 공시한다고요? 사업주체가. 공택지 외의 택지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 시군구 이래가지고 3개 이러면 안 돼. 반드시 나와. 시군구 이러면서 3개 이렇게 하면 돼. 그건 나 책임 못 진다. 됐죠? 그래서 자 한번 보세요. 공공택지 누가? 사업주체. 사를 적어 놓을래요? 사를 적어 놓으면 여러분 수업 들었기 때문에 그 사의 의미를 안다니까. 그 다음에 공공택지 외 택지 몇 자? 7자. 시장, 군수, 구청장. 이라서 몇 개? 7개.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됩니다. 자, 요 정도 일단 구분을. 분양가 상한제는 제가 100%라는 이야기는 모르는데 감각적으로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올해 출제 가능성이 좀 유달리 좀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험 출제할 게 되게 많고요. 논지가 자주 냈거든요. 근데 작년에 안 나왔어요, 이거. 그래서 올해 출제 가능성이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높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좀 쉴게요. 쉬었다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